교양의 세계로 한 걸음 교양톡톡. 안녕하세요, 호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작가입니다. 네, 저희 오늘 5번째 녹음이네요. 조금씩 이제 저희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데, 근데 지난 시간 거 들어보니까 대본 있는 느낌이 좀 나기는 하더라고요. 그 녹음할 때 살짝 좀 제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편집하면서 들으니까 역시 그 유재석 같은 그 유명 MC들의 실력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첫 번째 에피소드 들으면 막 부족한 점이 더 많이 보여서 되게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저희 계속 발전해 나갈 거니까요. 앞으로도 발전해 나가는 모습 지켜봐 주시면서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시 한번 의지를 굳건히 하며 오늘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기존 주제들과 달리 실생활 특집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피디님. 네. 너무 역사와 관련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기분도 전환할 겸 실생활에 대한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교양 톡톡이니만큼 실생활부터 학문까지 다양한 범주의 주제들을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실생활 특집 첫 번째 기대되는데요.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 곰팡이와 곰팡이를 잡는 락스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이사 준비를 하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그리고 저희가 집을 볼 때도 곰팡이 부분 주의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지금 사는 집 들어올 때도 벽에 곰팡이부터 눈에 띄었고요. 자주 자주 관리 안 해주면 곰팡이가 금방 퍼져버릴 수 있는데요. 오늘 내용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그냥 지나치던 부분들을 조금 더 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곰팡이도 종류가 많고요. 곰팡이를 볼 수 있는 곳도 많을 텐데요. 어떤 곰팡이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보통 집 보러 다닐 때 주로 어디서 곰팡이를 목격하셨어요? 베란다요. 네, 베란다 외벽 부분에 검은 곰팡이 쫙 좀 무섭던데요. 맞아요. 베란다에서 주로 곰팡이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알기로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물이 생겨서 그래서 곰팡이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곰팡이는 습기가 많은 곳에서 주로 발생하거든요. 계속 습기가 머물러 있는 지하실 같은 곳이 그래서 곰팡이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근데 지상에서도 습기가 만들어지는 환경이 있으면은 곰팡이가 잘 생겨요. 지금 말씀하신 그 베란다의 바깥쪽 벽. 거기는 외부와 실내의 온도 차이 때문에 습기가 잘 생기는 아주 대표적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습기가 있다 보니까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겨울에 이제 주로 발생하고요. 외부 기온은 낮고 실내 기온은 높으니까 컵에 차가운 물을 따라 놨을 때 물방울이 맺히는 거랑 비슷하게 베란다 벽에 물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럼 모든 벽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고 곰팡이와 함께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외부를 맞대는 벽에는 보통 단열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근데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외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단열 시공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런 벽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곰팡이가 또 한번 생기고 나면 이게 제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가까이 있는 곰팡이, 그러니까 익숙하지만 사실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뭐라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느낌이 네네. 있어요. 곰팡이란 어떤 생명체인가요? 곰팡이는 가느다란 실 모양의 균사로 이루어진 생물이에요. 식물이나 세균은 아니고요. 된장이나 간장을 만드는 데 쓰이는 누룩곰팡이나 페니실린을 만드는 푸른곰팡이 같이 유용한 곰팡이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위험해요. 곰팡이는 그 미세한 포자를 이렇게 배출하거든요. 이 포자가 공기 중에 떠돌아다녀요. 그리고 공기 중에 이 포자가 많아지면은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 아니면 피부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곰팡이 자체에서 독소를 내뿜는 경우도 있고요. 음식에 곰팡이가 핀 경우 사실 좀 아까우니까 이걸 부분만 도려내야 되나 전체를 버려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는데요. 포자가 돌아다녀서 문제인 거면 전체가 오염될 확률이 높겠군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음식에 곰팡이가 폈으면은 아깝더라도 도려내고 드시지 말고 다 버리시는 게 좋아요. 이미 다 오염된 거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음식 이외에 벽 같은데 곰팡이가 생기면 대부분 또 검은색으로 이제 오염이 되는데 이게 참 문제가 잘 닦아지지도 않고 닦아도 그때뿐이라서 골칫거리예요. 곰팡이를 아예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트에 가보면 세제 코너에 곰팡이 제거용 세제나 스프레이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개를 저희도 써봤는데 그 중에서는 락스가 제일 효과가 좋았어요. 어차피 다른 제품들도 대부분 락스랑 기본 원료는 같거든요.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본 락스. 역시 기본이 최선인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곰팡이가 벽에 생겼으면 락스랑 물을 1대 3에서 한 5 정도로 희석을 하고 페인트 붓으로 닦아내듯이 발라주세요. 빠르면은 바르자마자 길어도 30분 안에는 다 제거가 돼요. 그리고 또 화장실 실리콘 같은 데 생긴 곰팡이처럼 엄청 깊숙이 박혀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액을 써야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 어느 정도 제거하는 선에서 만족하시는 걸 추천해요. 너무 깊이 막 파내려고 하시는 거는 네, 좀 너무 많이 써야 돼서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벽에 바로 바르면 페인트는 안 벗겨지나요? 저도 처음에는 좀 그걸 이제 걱정을 좀 했는데 페인트 칠한 거에는 문제가 생기진 않더라고요. 근데 락스가 곰팡이를 이렇게 제거하면서 특유의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 꼭 환기를 시키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맞아요. 호피디님이 락스로 청소할 때 그 락스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다 열고 공기청정기도 돌리고 여러 방법을 쓰지요. 그럼 락스가 어떤 물질이길래 곰팡이가 깨끗하게 제거되는지, 그렇게 냄새도 독한 만큼 사실 위험한 물질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해요. 락스는 어떤 물질인가요? 미국의 클로락스라는 회사에서 차염소산 나트륨 수용액을 클로락스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락스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면서 일반 명사로 굳어진 겁니다. 데일밴드나 호치키스처럼 상품명이 일반 명사화 된 거죠. 주요 성분이 차염소산 나트륨이에요. 차염소산 나트륨. 네, 이 물질은 알코올이나 요오드보다 살균력이 강해요.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모든 병원체를 제거할 수 있는 살균제의 끝판왕입니다. 차하염소산 나트륨이 단백질을 녹여버리거든요. 병원체를 녹여서 살균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살균력 이외에도 표백력이나 부식력이 강한 물질입니다. 좀 무섭게 들리는데요. 좀 부담스럽긴 하죠. 이것만 들으면. 저도 곰팡이를 제거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락스를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위험해 보이는 이런 락스를 의외의 다른 용도로도 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용도요? 흰색 옷 빨래할 때 표백제로도 쓰기도 하고요. 과일이나 채소를 세척할 때 사용하는 걸 알고 계시죠? 과일이나 채소 세척에 락스를 쓴다고요? 네, 과일이나 채소를 살균 세척하는데 희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500배 정도로 희석해서 사용하는데요. 물 10리터에 락스 20ml를 희석합니다. 희석액에 한 5분 정도 담가놨다가 물로 다시 헹궈서 쓴다고 해요. 그렇군요. 청소에만 쓰이는지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러 군데 쓰이네요. 네, 그리고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페니실린보다 먼저 발명된 터라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상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됐어요. 세균 제거나 염증 조직 괴사 목적으로 이제 사용한 거죠.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전시 상황이기도 했고 옛날에는 또 약이 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쓴 거고요. 근데 또 치과에서 지금도 쓰기도 해요. 물론 락스라는 제품을 쓰는 건 아니고요. 락스의 주 원료인 차염소산 나트륨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마시는 물이에요? 그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보면 락스를 계속 음식에 타 먹여서 죽이는 게 나오거든요. 먹으면 사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생각하시면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락스로 물을 정수하는 방식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환경보호청에서 알려주는 재난 대비 방법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락스를 막 들이붓는 게 아니고 희석해서 쓰는 겁니다. 희석 비율이 물 1갤런에 락스 8방울 비율이에요. 1갤런이 3.78리터 정도 되니까 생수병 2리터짜리 하나에 락스 4방울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정수용으로 사용하려면은 향이나 색소, 차염소산 나트륨 이외에 다른 세척 성분 이런 게 없는 순수한 락스만 써야 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정수를 하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만 없앨 수 있는 거고요. 중금속 같은 유해한 물질은 없애지는 못해요. 그리고 비율을 잘 못 맞추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같은 완전 비상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락스로 정수할 일이 절대 없어야겠네요. 아, 그럼요. 이게 락스로 뭔가 정수를 해서 뭐가 되는 상황은 없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락스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좀 같이 알려드릴게요. 네,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사용 용도에 따라서 희석하는 비율이 달라요. 제품 용기에 부착되어 있는 사용 안내서를 잘 읽어보시고요. 용도에 맞춰서 희석한 다음에 사용해야 됩니다. 특히 그 곰팡이 제거나 청소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희석 비율이 낮거나 거의 원액 수준으로 사용을 하니까 꼭 환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염소 성분이 이렇게 나와서 코하고 눈에 자극이 돼요. 곰팡이 제거나 청소할 때 환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하실 때는 고무장갑, 마스크를 꼭 챙기세요. 피부에 튀면 바로 씻어내시고요. 화공약품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감한 피부면은 발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도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보호안경 착용하시고요. 분무기에 넣고 쓰는 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명심하세요. 분무기에 넣고 쓰면 그 분무된 형태로 폐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위험할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거, 물하고만 희석해야 됩니다. 청소한다고 뭐 산성세제 혹은 염산, 식초 같은 산성 성분하고 이제 혼합을 해버리면은 염소가스가 빠르게 생성돼가지고 위험할 수 있어요. 염소가스는 1차 대전 때 사용한 독가스입니다. 독가스라니 너무나도 중요한 주의사항이네요. 꼭 물 이외의 것과 섞지 않도록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또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귀찮은 존재인 곰팡이 그리고 청소 아이템 락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한 문장으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저는 어떤 생명체든 그걸 없애는 물질은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 예전에 마음 아팠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그렇고요. 오늘도 이제 곰팡이 살균 락스를 통해서 하는 걸 다뤘는데 살균이라는 것이 안 좋은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생명체인 사람한테도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주의점을 꼭 지켜서 써야겠다는 생각 해봤어요. 네, 저는 사용 설명서를 잘 읽자입니다. 저도 공 작가님하고 진짜 비슷한 맥락이에요. 락스도 결국에는 이제 화학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잘 보고 사용해야 됩니다. 안전 수칙도 꼭 지키고요. 잘 쓰면 그 보기 싫은 곰팡이랑도 안녕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실 때 꼭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양의 세계로 한 걸음 교양톡톡 지금까지 호피디 공 작가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